자, 수요일 남자 최진봉 교수와 함께하겠습니다. 안녕하십니까 교수님. 안녕하십니까? 요즘은 화나실 일은 별로 없습니까? 별로 없어요. 아, 그래도 이번 한 주 동안 우리 교수님을 화나게 한 이슈 뉴스가 있을까요? 저를 화나게 한 건 뭐 두 사람이죠. 나경원, 이진수. 아, 항상 비슷하네요. 이진수 얘기는 뭐 본격적으로 해야 되니까 네. 나경원 의원 나경원. 얘기를 좀 해보죠. 야, 왜요? 웰빙 본인이 뭐 웰빙 웰빙 뭐라 그래야지? 그 아니 저 텐트 농성. 쳐놓고 예. 농성이라고 그래. 웰빙 웰빙 본인이 그렇게 얘기하시더라고. 예. 근데 무슨 김밥 드시면서 물론 뭐 본인은 단식은 아니라고 계속 주장을 하시더라고요. 예. 그다음에 뭐 일명 메이커의 커피 드시고 그리고 이제 선풍기 틀어놓고 또 사진을 찍어서 올려요 그거를. 텐트는 외쳐놓고 그다음에 뭐 온도가 주말에는 왜 에어컨을 안 틀어주냐 이런 얘기하고 왜 하는 거예요? 그럼 집에 가시면 되잖아. 네. 거기서 꼭 해야 돼요? 근데 이게 좀 저는 좀 조금 이해가 안 되는 게 네. 좀 힘들어 보이고 어려워 보이는 그런 모습을 좀 연출해야 되는 거 아닌가요? 샤방한 모습을 이렇게 연출한다는 게 이게 저는 좀 납득이 좀 안 되더라고요. 보여주기식. 일부러라도 보여주기식. 뭐 그러니까. 보여주기도 국민들한테 우리가 너무 힘들다. 그게 아니야. 이렇게 절실하다가 전혀 아니야. 나와야 되는 거 아닌가요? 제가 볼 때 그 어디서 하는지만 모르면 그냥 사진만 보면 어디 캠핑 간 줄 알겠어요. 뭐 뭐 또 좋고요. 예. 텐트 뒤에 네. 배경을 해놓고 사진을 찍으셨더라고. 네. 근데 그게 만약 진짜 국회에서 농사간다는 거 모르면 어디 놀러 갔나 이런 생각이 들지 않겠어요? 그럼 왜 하는 건지 모르겠어요. 전략적으로 저는 안 맞지 않나. 좀 더 힘들어하는 모습으로 해야 되지. 그렇게 답답합니다. 글쎄요. 답답해요. 답답합니다. 아, 뭐 내가 걱정할 문제는 아니지만 예, 전략적으로도 맞지 않다. 답답하다. 보기 좀 안 맞다. 이 말씀 주셨는데 자 이진숙 위원장 얘기 좀 해보죠. 네. 자 2명의 이제 사람을 언급을 했으니까 네. 자 국무회의가 열렸었는데요. 네. 이재명 대통령한테 방송통신위원 지목해달라 이렇게 얘기를 했고 또 이제 이재명 대통령은 이걸 또 거부를 했습니다. 거부했죠. 예. 근데 너무 황당한 게 뭔지 아세요? 이 얘기 할 때 한 네. 명이 있었어 사무실에. 아 김태규 모르셨죠? 면직을 어제 오후 봤어요. 밤에 했어요 오후에. 네. 근데 이 얘기를 할 때는 출근에 있었다니까 사무실에. 또 있었군요. 그러니까 이 사람이 출근을 했는지 안 했는지 모르는 건지. 왜냐하면 김태규 이제 전이 됐죠. 전 방통위원이 네. 원래는 이제 사표를 냈어요. 사의표. 근데 한덕수가 일단 거부했어. 사표를 예. 수리를 안 했어요. 첫 번째. 그리고 나서 또 누구지? 이주호로 넘어갔잖아요. 네. 이주호도 수리를 안 했어요. 그러니까 이제 자기가 남아 있는 모든 휴가를 다 쓴 거야. 김태규가. 그러니까 사표 내놓고 휴가 간다고 휴가 처리하고 출근을 안 했던 거예요. 아이고. 근데 두 사람이 그 사이에 사표 처리를 안 해주니까 아이고. 이제 휴가 끝나면 어떻게 해야 돼? 또 복귀했네요. 복귀하지. 그래서 들어왔어요 또. 들어왔어요. 아이고. 그러니까 이진숙은 이걸 제대로 아는 건지 모르는 건지 지금 현재 자리에 있었던 거예요. 그 말 할 당시에는. 네. 국무회에서 그 말 할 때는 면직 처리가 안 된 상태예요. 그러면 두 명이잖아요. 근데 그 자리를 임명해 달라고. 왜냐면 김태규가 원래 대통령이 임명한 자리거든요. 그러니까요. 근데 그걸 제대로 파악을 했으면 면직 처리 안 됐으니까 그런 얘기 하면 안 되는 거잖아요. 네. 그것도 제대로 모르고 얘기를 한 거예요, 일단. 그 이재명 대통령이 아마 질문을 이렇게 한 것 같아요. 네. 그럼 임명하면 2명인데 네. 단둘이서 계속 다른 의견을 내면 그렇죠. 파행될 건데 음, 보관이 있냐 이 질문했는데 거기에 대해 답변이 잘해 보겠습니다 이랬어요. 하나만한 얘기잖아요. 그런 얘기 아무나 할 수 있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이게 모든 게 예. 본인이 물러나면 깨끗하게 정리되는 문제예요. 본인이 물러나면 네네. 그런 문제를 본인이 거기 계속 버티고 앉아서 한 명 임명해 달라고 2인 체제를 만들겠다는 거잖아요. 물론 2인 체제 만들어도 이재명 대통령 말처럼 네. 두 사람이 계속 싸울 수밖에 없어요. 회의가 다르잖아요. 진행이 예, 되겠습니까? 회의가 되겠습니까? 진행이 안 돼요. 그러면 네. 무슨 의미가 있냐는 거예요. 문제 해결이 안 된다 이거는. 중요한 건 본인이 물러나서 5명이 제대로 임명이 돼야죠. 방통위 구성은 대통령이 2명을 임명하게 돼 있어요. 네. 위원장과 부위원장. 그리고 나면 여당이 1명, 야당이 2명을 추천해서 대통령 임명을 하거든요. 그렇게 5명이 구성이 되는 거예요. 지금 이제 김태규 건이 어제 면직이 됐으니까 어제 이제 이재명 대통령이 오후 거의 한 6시, 7시쯤 돼서 맞아요. 재가를 했어요. 예. 그리고 나니까 이제 한 명만 남은 거예요. 이제 이진숙 한 명만. 이진숙만 남았죠. 그러니까 본인이 안 물러나고 버티고 있으니까 아무것도 지금 풀리지 않는 하라 그래요. 거예요. 하고 싶으면 계속. 계속 뭡니까? 뭐예요, 그러니까? 나라가 장난입니까? 그러니까 자기가 물러나면 네. 모든 게 다 정리가 되는 문제를 본인은 물러나지 않으면서 임명을 해달라? 그걸 대통령이 하겠습니까? 당연히 안 하죠. 그 국무회의에서도 그 얘기도 또 나왔습니다. 선출된 권력을 존중해주라. 어쩌면 이건 어쩌면 당연해요. 그렇죠. 우리가 헌법에서나 이렇게 민주 정당성 얘기할 때 음. 국민이 바로 선택한 선출된 권력이 더 우선하고
그 선출된 권력이 다시 임명하잖아요. 그게 정당성의 쇠사슬 뭐 이렇게 표현하는데 아마 그 교과서적 얘기를 했는데 사실상 요거는 이준석 위원장 들으라고 한 얘기다. 그런 거죠. 왜냐면 맞습니까? 이준석 위원장이 최근에 가방에 가가지고 막 최민희 위원장하고 싸웠잖아요. 왜 싸워요 자꾸? 아니, 제가 볼 때는 뭔데 자기 싸워? 제 느낌은요. 예. 그 핍박받는 모습을 만들려고 하는 것 같아. 그러니까 자기가 대응하고 왜냐면 극우 세력에서 이준석 위원장을 네. 여전사 이렇게 부르잖아요. 아 그래 부르는 그렇게 부른대요. 그러니까 뭐 본인 입장에서는 그런 이미지를 계속 쌓고 싶은 것 같아요. 제 개인적인 생각입니다만 계속 쌓아서 나중에 뭐 선거나 이런 데 나가면 아하. 극우 진영이나 아니면 보수 진영의 지지를 더 많이 끌어내려고 하는 아. 투쟁하는 모습을 보이는 거죠. 한마디로 얘기하면. 정치 행위를 하는 거네. 그런 거죠. 거기서? 저는 그렇게 보여요. 일하려고 하는 게 아니라. 그래서 대통령이 그걸 지적한 거 국무위원이라고 하는 사람 정치를 하는 게 아니다. 그 자리는 네. 가서 예를 들면 정말로 본인의 의견을 얘기할 수 있잖아요. 그 얘기 하지 말라는 게 아니잖아요. 그러나 뭐라 그래야죠. 뭐 좀 시비 거는 듯 짜증나요. 근데 네. 보는 사람들이 짜증을 얼마나 그러니까. 짜증 인상 쓰고 하가 네. 짜증 하기 싫으면 하지 말든가. 그러니까. 짜증을 막 계속 국회의원 질문하는데 그거 답하러 가는 자리 왜 성질을 내싸요? 그러니까. 하기 싫으면 그냥 국회의원 하세요. 본인도 출마해가지고. 될지는 모르겠어요. 그러니까 어쨌든 처음부터 그 임명을 네. 받지를 말든가. 그러니까 그래서 이제 대통령이 그런 거예요. 국회의원들은요. 그 말이군요. 국민들이 직접 국민들이 직접 투표를 선출한. 통해서 선출한 거죠. 네. 방통위원장은 윤석열이 임명한 그거 거예요. 아무것도 아니에요. 본인은 선출된 게 아니고 네. 선출된 사람이 임명한 권력이잖아요. 그렇다고 하면 선출된 권력에 대해서는 존중할 필요가 있겠다. 국회의원들이 국회에서 질의를 하는 건 국민을 대신해 질의하는 거예요. 국민의 대표로 국회에 보내는 거잖아요. 지역에서 또는 뭐 비례대표로. 그러면 그 사람들이 질문할 때는 국민이 엄중하게 자기한테 묻고 있다는 생각을 하고 들어야지. 개인적인 거기서 뭐 싸우듯이 또 비꼬듯이 제일 잘하는 사람들이 누구예요? 잘 아시는 것처럼 뭐 예를 들면 한동훈, 네. 이진숙 이런 사람들이잖아요. 거기 가서 막 싸우고 소리지고 김태기도 마찬가지예요. 근데 그게 저는 엄청 없어 보이는데 본인들은 그게 되게 잘나 보인다고 생각하나 봐요. 지지자들한테 잘나 보인다고 지지자들 그런 걸 좋아해요? 좋아해요. 막 싸우고 소리 지지자들. 지르고? 그럼요. 잘했다 그러고 박수 쳐주고 뭐 민주당 의원들이 뭐 당했다는 둥 이런 얘기 막 하거든요. 한동훈 할 때 안 보셨어요? 법무장관 할 꼴보기 때? 싫던데 저는. 진짜 근데도 지지자들은 좋아한다니까 그런 거를 의원들한테 막 대들고 도리어 그리고 질문을 해. 자기는 답변하러 온 거예요 그 자리에. 뭔 질문을 해요 자기가. 자기는 국무위원은 답변하러 온 자리지 질문하는 자리가 아니에요. 의원들이 질문을 하는 거고. 네. 그럼 성심성의껏 답변하는 거예요. 근데 거기에 대놓고 막 소리 지르고 싸우고 뭐 비꼬고 질문을 하고 이런 행동을 하는 건 국민을 대상으로 이렇게 하는 거예요. 네. 아주 국민을 우습게 하는 거죠 한마디로 얘기하면. 그렇죠. 그 얘기를 이재명 대통령이 국무회에서 이제 언급을 한 것 같은데 그거 말고도 지금 이진숙 위원장 방통위가 좀 문제가 좀 있습니다. 지난주에 있었던 하드디스크 폐기 의혹 관련해서 감사원 감사 의뢰하기로 했다고 하고요. 이것도 지금 사실 문제가 좀 커 보이거든요. 네. 정식 계약하지 않고 진행을 해가지고 이거 증거인멸 아니냐 이런 얘기도 있고요. 그렇습니다. 이 논란이 좀 커질 것 같기도 하거든요. 커질 수밖에 없어요. 이게 왜냐하면 지난 네. 27일 방통위가 PC, 그러니까 방통위가 갖고 있는 PC, 노트북 네. 여기 있는 하드디스크를 다 폐기하려고 했거든요. 이게 총 보니까 241대예요. 장비, IT 네. 장비까지 해서 241대를 폐기하던 중에 이걸 알고 현장에 과방위, 그러니까 국회 과방위 직원들이 갔어요. 들이닥친 그래서 거예요. 찍었더라고요. 네, 사진 다 찍었어요. 찍었더라고요. 그리고 중지를 시켰어요. 네, 경찰도 못하게, 부르고 못하게. 경찰도 불러가지고 중지시켜 달라. 왜냐하면 공식적인 절차를 밟지 않은 거예요. 아까 얘기했듯이 문서로 직접 폐기해서 예를 들면 정부 기관이잖아요. 이게 무슨 개인 집도 아니고 개인 집은 아유. 자기가 하면 되는 거지만 네. 이게 예를 들어서 정부 기관이 절차를 어기고서 정력회사에 그 정식 계약 맺고 서류로 다 완성한 다음에 용역 회사에서 와가지고 폐기를 해야 되거든요. 그렇죠. 근데 그걸 절차를 안 밟고 전화로 한 거예요. 전화로 해주세요. 확인하고 그냥 그러면 문서로 아무것도 안 남아 있는 건 상태 네.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이건 불법이고 잘못된 행동이다라고 하는 것. 근데 여기에 대해서 이준석 방통위원장이 이제 국회에서 이걸 질의를 했거든요. 네. 한다는 소리가 과장 전결이었다. 과장 전결이었다. 그러니까 자기는 몰랐다 이런 식으로 지금 예. 발뺌을 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요거는 사실은 이렇게 가장 정결 이렇게 얘기하는 거는 책임을 좀 돌리는 거 아닙니까? 그런 느낌이죠. 왜냐하면 과장이 전결했다는 건 자기한테 보고 안 했다는 거잖아요. 결국은 네. 그런 의미예요. 근데 이거를 보고도 안 하고 했을 가능성이 저는 낮다고 생각하거든요. 예를 보고 안 들면 하고 뭘 합니까? 그러니까 이거를. 왜 그러냐면 제가 생각할 때 뭐 업무 자체가 전결 업무에 포함된다 하더라도
전체 예를 들면 방통위에 있는 전체는 아닐 수도 있겠지만 중요한 컴퓨터나 PC에 네. 하드디스크를 전부 다 폐기하는데 위원장한테 보고도 안 하고 한다고요? 그건 제가 볼 때 좀 상식적으로 이해가 안 돼요. 네. 그러니까 과장 정결로 해서 본인은 모른다고 하는 것은 조사를 해봐야 된다. 이거는 과장한테 물어보든지 네. 실제 업무를 담당했던 사람들이 누구 지시를 했는지 하는 부분들을 밝혀내야만 제대로 된 수사가 가능하고요. 그래서 이게 지금 현재 이 증거인멸 교사 공공관리법 위반 혐의로 고위공직자수사처 공수처에 고발이 된 상태예요. 네. 누가 고발한 줄 아세요? 누가 있습니까? 일명 AI 변호사라고 불리는 분이 있습니다. 아, 김경호 변호사. 변호사요? 김경호 변호사가 예. 직권남용 권리행사 방해 증거인멸 교사 및 공공기록물법 위반 혐의로 예. 공수처에 고발을 했습니다. 이거 지금 이진숙 위원장 같은 경우는 지금 경찰에서 지금 조사 횡령 뭐 이런 거 충남 조사받고 있죠? 경찰서에서 그거는 네. 법카를 유용한 그러니까 법인 카드를 유용한 혐의로 지금 조사가 진행되고 있기 때문에 그것도 수사 결과가 나올 거고요. 네. 지금 두 번째로 고발이 된 거죠. 현재는. 요것도 파장이 좀 커질까요? 당연히 커질 수밖에 예. 없죠. 아니 말씀하신 것처럼 이거를 임의대로 만약에 그리고 정식 절차를 밟지 않고 국가의 기물에 대해서 뭔가 숨기려는 의도가 있다는 의심이 들잖아요. 네. 왜 그러냐면 지금 윤석열 정부 들어가지고 김태규, 이진숙 두 사람이서 처리한 안건이 너무 많아요. 아. 근데 법률적으로 보면 재판부에서 뭐라 그랬죠? 이건 불법이다 그랬어요. 두 명이 하는 거. 하지 말라. 그렇죠. 그런데 그 모든 내용이 거의 기록되지 않겠어요? 아하. 회의록도 있을 거고 내용도 있을 거고 어떤 절차가 있었는지 다 남아 있어요. 그러면 이건 증거가 되는 거예요 수사기관에. 근데 이걸 다 폐기하려고 하는 이유가 뭐겠냐는 거예요 갑자기. 증거 인멸하기 위해서 한 거 아니냐? 그런 의심이 강하게 들잖아요. 아. 이게 3년 5년 정도 돼서 불용 처리를 하고 뭐 폐기를 한대요. 근데 예를 들면 이게 얼마나 되는지는 제가 알 수는 없지만 네. 제가 3년만 했다면 너무 빨리 한 거잖아. 네. 5년까지도 할 수 있는 거잖아요. 쓸 수 있는 거면 네. 예산 낭비를 아, 막기 써야죠. 위해서라도. 그러고 음. 가급적이면 보존하고 있다가 나중에 그렇지. 정말 못 쓸 때 그렇게 네, 해야 네. 되는 게 아니에요. 근데 이제 예를 들면 이렇게 빨리 했다고 하면 네. 만약에 뭐 네. 제가 아까도 말씀드린 컴퓨터가 얼마나 되는지 알 수 없으니까 의도적으로 했을 가능성을 의심해 봐야 되는 거 아니에요? 아, 모든 게 의심해 봐야죠. 왜냐하면 네. 문제가 될 여지가 있으니까. 군 검사 출신이잖아요. 아, 저거라면 당연히 의심합니다. 의심하죠. 예. 그것도 오히려 한꺼번에. 시켰다고 볼 거예요. 저는. 그리고 절차를 제대로 밟지 않고 이건 더 의심스럽잖아. 오히려 시켰다고 볼 거라니까. 그러니까. 그래 교사죄가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요. 그래서 문제가 될 것 같은데, 음. 야 이진숙 위원장 보니까 참 이 사람 이 MBC 출신들 국회의원들이 있습니다. 네. 한준호 의원이라든지 네. 이런 분들이 하는 말이 야 옛날보다 더 망가져 있다 이진숙 위원장 이렇게 얘기하던데요. 한준호 의원이 원래 MBC 출신이잖아요. 앵커를 네, 아나운서를 네, 했었잖아요. 아나운서를 했죠. 그러니까 네. 같은 직장에서 근무를 같이 했던 사람이잖아요. 그러니까 그때보다 더 망가졌다 이렇게 한준호 의원이 얘기한 거예요. 뭐 한준호 의원 얘기는 본인 입장에 직접 본 거니까 네. 개인적인 경험이라고 저는 보고요. 30일 최고위원회에서 이렇게 얘기했어요. 이진숙 방통위원장 행동을 보면 한 마리 미꾸라지 같다 이런 표현을 미꾸라지요. 했고요. 예. 작정하고 국민 주권 정부에 물을 흐리려 애쓰는 것 같은데 대통령 임기를 맞추려는 등 독임제를 하자는 등 엉뚱소리를 하고 있던데 제가 알던 때보다 더 많이 망가지신 것 같다. 부끄러움도 없고 겁도 없고 라고 얘기를 했습니다. 겁은 좀 있는 것 같은데 그냥 하는 것 같아요. 겁이 막 눈하고 이런 거 보면 겁이 보여요. 엄청 손하고 이렇게 겁이 엄청 많아 보이는데 그거 그냥 하는 것 같아요. 그냥. 그러니까 예. 제가 볼 때는 아까도 겁도 말씀드렸지만 많아요. 뭐 겁이 없기는 제가 볼 땐 모르겠어요. 예. 본인이 이제 그 지지층 소위 네. 극우 지지층들에게 어필을 계속 하고 싶은 것 같아요. 근데 뭐 하려고요? 정치하고 싶어요. 정치하고 싶어서 그런데 아니 이분 그렇다고 찍어줘요 이런 사람. 예비 후보로 등록하고 나온 적 있어요. 아시잖아요. 대구 시장이. 네, 대구시장인가 그랬던 것 같아요. 국회의원도 출마를 했나 아무튼 뭐 정치에 관심이 많은 사람으로 보여요. 네. 그러니까 제가 볼 때는 이재명 정부에서 자기는 엄청 핍박을 받았다 이러면서 TK 지역 같은데 출마하면 자기는 승산이 거기는 있다고 제가 보는 계속 거죠. 얘기하지만 그거 안 해도 공천만 받으면 되거든요. 근데 받을 수 있을지 모르겠어요. 공천을 받아야 제가 돼요. 볼 이런 막 때는 이상한 눈빛 막 그래야 될 일이 아니고 정말 되고 싶으면 그래서, 국민의힘 가가 공천을 받아야 돼요. 한간에서는 이제 대구시장 출마를 고려하고 있다 이런 얘기까지 네. 나오고 있어요. 뭐 사실은 모르겠지만 그래서 이제 그런 정치적 이유와 목적 때문에 이러는 거 아닌가 이런 생각도 듭니다. 근데 뭐 지금 국민의힘에서 대구시장이나 뭐 지자체 선거가 곧 있으니까요. 네. 내년 6월에 있잖아요. 경북지사 그 되게 많은 사람 도전할 거 아닙니까? 많이 도전하죠. 왜냐면 거긴 좀 되게 대구시장도 쉬우니까 대구시장도 마찬가지고. 국민의힘이 다른 데 비해서 공천만 받으면 될 수 되니까. 있는데 높잖아요. 그런데 거기 그 지금 공천 받으려고 해야 되지 이상한 짓에 가서 될 일입니까? 그러니까 자기는 이렇게 해서 된다고 생각하나 보지 뭐. 이해가 그래서 좀 끝까지 안 나가고 버티고 있는 거예요. 제가 볼 때는. 이해가 안 됩니다. 그 김태규 부위원장 얘기 좀 해봅시다. 네. 결국은 재가를 했습니다. 네. 저는
벌써 사표 내고 나간 줄 알았는데 어제 밤에 제가가 됐고. 뭐 제가가 안 돼서 그런 거라니까요. 예. 한덕수, 이주호 두 사람이 제가를 안 해줘가지고. 다들 대단한 것 같은데 네. 그나저나 김태규 판사 출신입니다. 이 사람. 네. 정말 이 사람이 방송하고 뭔 관계가 있다고 야, 그때도 사실은 논란이 됐었거든요. 이 사람은 판사 출신이잖아요. 판사 출신입니다. 그리고 국민권익위 부위원장을 했어요. 그러니까요. 그리고 나서 방통위원 왔어요. 아니 근데 방통위원 이진숙은 뭐 방송사 그래도 근무라도 했으니까 저는 뭐 전문가라고 보지 않습니다. 방송통신위원회는 방송사 근무했다고 일을 할 수 있는 곳이 아니에요. 네. 방송 정책을 만드는 곳이기 때문에 오랫동안 방송 정책 관련된 분야에 연구를 하거나 아니면 관심을 갖고 이렇게 들여다본 사람이 와야 돼요. 네. 기자가 막 와서 할 수 있는 곳은 아니에요. 공부가 필요해요. 왜냐하면 이게 방송 정책뿐만 아니라 통신 정책도 들어가죠. 그다음에 부서 간의 어떤 충돌된 부분을 해결하기 위해서는 정책적 부분을 잘 알아야 돼요. 당연히 알아야죠. 근데 뭐 기자 했다고 해서 정책 부분을 잘 아는 게 아니에요 전혀. 그렇기 때문에 근데 하나 뭐 이진숙은 그렇다 치는데 김태규 이 이 사람은 사람은 전혀 관계가 없어. 일도 관계가 없어. 방송이나 통신하고 무슨 연관이 있냐고요. 하다못해 저도 법조인이긴 하지만 네네. 좀 방송 오래 한 그러니까. 십몇 년, 15년 그러니까 이제 했거든요. 방송과 연관이 저보다 있잖아. 못한 거잖아요. 네, 뭐 그렇죠. 제가 뭐 저기 갈 일이 경험. 없겠지만 왜냐하면 방송사의 구조라든지 방송이 운영되는 체계라든지 방송이 나가는 이런 거 잘 모르잖아요. 아예 김태규. 모르죠. 그런 사람을 방통위로 보내놨으니까 뭘 알겠냐고요. 그러니까 계속 나와서 소리 지르고 욕하고 뭐 그랬던 거 그 같기도 예를 하고. 들면 이런 거예요. 이혜민 조국혁신당 의원이 예. 2023년에 이런 질문을 했어요. 국회 출석했을 때 예. 김태규가 이용자 보호 업무 평가에서 쿠팡이 어떤 등을 받았는지 아느냐 물어봤더니 이용자요? 이게 뭘 모르는 거지 이거를. 전혀 모르네요. 이런 답을 했고 네. 또 어떤 등급이 있는지는 아세요라고 물어봤더니 거기에 대해서도 답을 못했어요. 네. 그래서 이혜민 의원이 이렇게 얘기하죠. 어떻게 된 게 김태규 증인은 물어보는 것마다 아는 것이 없다. 국감인데 정책 질의를 하게 공부 좀 하고 오라. 그리고 또 이 사람이 전문성도 없지만요. 네. 태도도 대단히 그러니까 불손해요. 약간 우리 반말 그런 것도 네. 뭐 반발 욕설도 있었지 않습니까? 있었어요. 그러니까 보니까 이게 지금 네. 지난해 8월에 과방위 현장 검증 때 국회의원들이 질의를 했는데 턱을 괴고 이렇게 답변. 네. 이게 태도입니까 이게? 아니 자기 기관에 지금 질의하러 현장 검증을 하러 온 거잖아요. 그러면 존중하고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국민의 대표로 질의하는 거니까 성심성의껏 답변해야 되지 않겠어요? 네. 턱을 괴고 이러고 답변했다니까요. 이게 말이 되냐? 그리고 지난해 10월 24일 날 종합감사를 진행하는 도중에 증인으로 출석한 박문진의 직원이 쓰러져 적 있었어요. 예, 예. 그때 이 사람이 했던 말 CX 다 죽이네 죽여 C 욕설 이게 뭡니까, 다 대체? 욕설입니다. 예. 이런 사람이 방통위원을 하고 있었어요. 윤석열이 임명을 해가지고. 그러니까 이 사람은 뭐 방송이나 통신에 전혀 관심 있는 게 관심이 아니고 그냥 자기 정치적 그냥 그거를 관철하려고 그 자리에 간 거잖아요. 맞아요. 그렇게 임명을 볼 수 해준 없는 것도 우리가 원하는 정치적 그 의사대로 해달라는 그런 것처럼 보여지잖아요. 그렇게 보여주는 거죠. 그러니까 이런 사람, 뭐 이진숙이든 김태규든 이런 사람들을 방통위로 보내는 이 윤석열의 생각은 방통위는 그냥 아무나 가는 그래서 거 아무나 이렇게 가서 생각하는 거예요. 우리가 원하는 대로 그냥 하면 된다 정치적으로. 그러니까요. 그러니까 나라가 이래 되는 거죠. 자 그러다 보니까 언론개혁 얘기를 계속 합니다. 더불어민주당 전당대회 이제 열리는데 당 대표에 출마한 후보들 네. 모두 공이 언론개혁과 검찰개혁 요 다 공헌을 얘기하고 다 했습니다. 그렇습니다. 예. 그래서 추석 전에 하겠다. 네. 얘기를 했고요. 박찬대 지금 의원 같은 경우 이재명 주권 정부의 성공만 생각하고 광장의 국민과 더 단단하게 연대하겠다고 네. 얘기를 했고 검찰 개혁은 추석 밥상 전에 확실하게 끝내겠다라고 얘기를 했고요. 이진숙 방통위원장도 이제 그만 봐야 하지 않겠냐라고 하면서 네. 방통위 설치법을 개정을 해서 추석 전에 내보내겠다라고 얘기를 하고 정청래 의원도 박찬대 의원을 얘기하면서 추석 밥상 때까지 개혁을 한다고 했는데 저는 추석 고향 갈 때까지 별 날짜는 차이 없습니다. 예, 뭐 한 2, 3일 차이죠. 밥상 고향 가면서 2, 3일 전에 가가 밥 먹을 땐 곧 밥 먹으니까요. 그러니까 이 시점을 조금 더 빨리 다르게 조금 더 당겼다. 빨리. 비슷해요 두 내가 더 사람이. 빠르다. 예, 예. 그렇게. 그래서 언론 개혁도 최단 기간에 안수하겠다고 얘기를 했기 때문에 두 분 다 검찰 개혁, 언론 개혁 확실하겠다 이렇게 의사를 네. 밝히고 있습니다. 자, 근데 이제 이 검찰 개혁, 언론 개혁 관련해서 정청래 의원이 KBS 라디오 방송에 출연했던데, 출연했죠. 좀 황당한 상황이 좀 있었어요. 네, 그 진행자 들으셨습니까? 예. 정창준 씨가 지금 KBS 기자인데 이 사람 진행을 하고 아직 있거든요. 하고 있습니까, 이 사람? 아직 하고 있어요. 아. KBS는 왜 안 바꾸지? 거의 대장이란다. 사장이 그대로잖아요. 저희는 다 바뀌었잖아요. 우리는 잘려서 들어가질 못하는데 옛날 사람들은 계속 하고 있더라고요. 저희 뭐 기억나시겠지만 윤석열 그 이재명 정부는 왜 그러지? 박민 사장 오는 그날 제가 라디오
KBS 싹 다 잘렸었거든요. 아니 그러니까 다 잘리는데 언제 잘리셨어요 그때? 저는 그 전에 잘린 것 같아요. 저는 딱 그날입니다. 그날이에요? 다행스러운 게 들어오는 날 잘려가지고 약간 그래도 끝까지 버텼다는 느낌이 있었는데 아직까지 못 네. 돌아가고 있는데 KBS. 근데 거기는 금방에도 못 가. 옛날 여의도 사람들은- 금방에도 못 가죠. 아니 근데 그 사람들은 왜 네. 계속 하냐고요, 내 말은. 그러니까요. 좀 신기하네요. 이해는 안 되네요. 어쨌든 네. 이 정 기자가 KBS 이 사람 뭐 진행자예요. 이거 많이 보지도 않은 것 같은데 전격 시사 이거 여기서 정청래 의원이 출연했다가 그랬죠. 아주 뭐 좀 언쟁이 있었어요. 네. 아니 그러니까 질문을 그러니까 물론 그 진행자가 질문하는 과정에서 뭐 대답하기 힘든 질문을 할 네. 수도 있죠. 근데 의도적으로 했다고 하는 것이 정청래 의원의 주장인데 이렇게 얘기했어요. 검찰청 폐지를 추석 전에 하겠다고 그랬잖아요. 네. 밥상 올리겠다 했잖아요. 네네. 그 얘기를 듣고 이 사람이 질문을 합니다. 추석 고향 갈 때 검찰청 폐지 뉴스를 듣겠다고 공언하셨는데 당대표가 8월에 이제 선출이 되잖아요. 네. 8월에 당대표가 되시면 이건 허언 아닙니까? 말입니까 이게 막걸리입니까? 그 말이 뭘로 잘 안 들려서 그래요? 그냥 시비 걸라고 하는 건가요? 그래서 정청이 뭐라 네, 그러냐? 네. 앵커는 왜 그렇게 얘기하느냐? 네. 허언이길 바라느냐? 이렇게 쏘아붙였고요. 시비 거는 거잖아요. 그렇죠. 사실은. 그랬더니 그건 아니고요라고 네. 약간 이제 웃으면서 넘어가려고 했어요. 그래서 이제 이 정청은 뭐라 그러냐? 그래서 내가 KBS 라디오 잘 안 나오려고 했다. 네. 이런 불편한 질문, 불공정한 질문을 하기 때문에 그렇다고 비판을 하니까 아이고 그러셨습니까라고 답변을 했다고 하던데 그러면서 정청훈이 얘기했어요. 검찰 개혁은 하루 이틀 준비한 게 아니다. 지금 문재인 정부 때부터 준비한 걸 계속 윤석열 정부에서 한동훈이 또 바꾸고 시행령 바꿔가지고 못하게 만들고 이런 거 아닙니까? 네. 완성을 못하긴 했지만 이게 준비가 하루 이틀 이루어진 게 아니에요. 그리고 유예 기간도 있어가지고 계속 준비를 하고 있잖아요. 지금도 하고 있고 8월에 임기가 시작된다고 해서 검찰 개혁을 바로 못합니까? 네. 지금 이재명 정부는 바로 시작하려고 준비를 하고 있어요. 근데 무슨 지금 뭐 8월에 해서 한 달만 두 달만 어떻게 합니까? 이렇게 얘기하는 것 자체가 넌센스란 얘기예요. 근데 이런 질문을 왜 하는 겁니까 대체? 사실은 그게 다 기간들이 있어요. 네. 유예하고 어떻게 하고 다 있는데 그 자체를 몰랐는 건지 아니면 시비 걸라고 하는 건지라고 인식이 되니까 아마 정청래 의원이 약간 화를 내고 또 생방송 중에 사고 날 뻔했다 이렇게 썼던 것 같은데요. 예. 그 KBS 지금 박장범 사장이 있기 때문에 그런 게 가능한 게 아닌가 생각도 맞아요. 드는데요. 박찬욱 KBS 감사가 박장범 사장 특별감사를 착수했다고 밝혔는데 어떤 이유입니까? 어떤 이유냐면 이 예. 박찬욱 KBS 감사가 원래 이제 그 전에 감사로 일을 하고 있었어요. 네. 근데 이게 이 사람을 해임하고 새로운 감사를 임명하려고 했던 거죠. 아, 그래서 후임으로 정지환 이 감사라는 사람 이 사람을 임명을 했는데 네. 문제는 이 박찬욱 감사가 이게 잘못됐다라고 하면서 법원에 소송을 낸 거예요. 네. 그러니까 법원에 소송을 내 가지고 정지환 감사의 직무 정지를 의결을 했어요. 결정을 네. 한 거죠. 그러니까 어허. 이게 여기에 대해서 몇 번을 얘기한 거 그럼 바로 잡아달라. 예, 본인이 예. 소송에서 이긴 거잖아요. 결국은 직무정지를 한다고 재판대로 해야 했으니까. 될 건데요. 그러니까요. 근데 이 그 박장범 사장이 이걸 요청을 받아들이지 않은 거예요. 네. 그래서 지난달 30일 네 번째 요청을 받고서야 법원의 정지환 직무정지는 일시적인 것으로 본안이 진행 중이다라고 답변을 했다는 거예요. 아. 거기서 여기에 대해서 이제 문제를 제기한 거죠. 그러면 법원이 판결을 내리면 어떻게 해야 됩니까? 변호사님. 법원대로 해야 됩니다. 그대로 해야 되는 거잖아요. 판결대로 해야 돼요. 본안이 나올 때 기다리는 게 아니잖아요. 네. 가처분 신청을 하는 이유가 뭐예요? 빨리 하려고 하는 거예요. 시급성 때문에 하는 거잖아요. 맞아요. 그러면 빨리 그걸 바로 잡아서 다시 박찬욱 감사가 일을 하게 만들어줘야 되잖아요. 그러니까요. 그걸 안 하고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거에 대해서 문제를 제기했고, 그러니까 서울고등법원 11-2 행정부에서 그렇게 판단을 내린 거예요. 네. 지난달 박 감사가 방통위상들은 KBS 임명 집행적인 신청을 인용을 했고, 박 감사는 다음 달부터 직무에 복귀를 했어요. 그러면 인사 명령을 내줘야 되는데 이걸 제대로 안 내주고 있기 때문에 문제가 됐다고 보여지고, 그래서 박 감사가 명백한 직권남용이고 위법행위라고 규정을 하고 가처분 신청이 났음에도 본안소송 결과를 보고 판단하겠다는 것은 어느 나라 법인지 모르겠다. 그래서 감사니까 감사가 가능하잖아요. 네. 감사니까 회사 내에 문제점과 비리가 있으면 어떻게 해야 돼요? 감사를 해야죠. 그래서 감사를 시작하겠다. 착수하겠다고 얘기를 했습니다. 박장범 사장. 네. 자, 민주당이 방송 3법 개정 최종 단일화 지금 공개를 했는데 네. 뭐 교수님 전문가시니까요. 그렇죠. 짧게 좀 어떤 내용인지 소개 좀 해주시면 좋을 것 일단 같아요. 이것습니다. 그러니까 KBS, MBC, EBS 네. 세 개의 세 개의 공영방송이 있는 공영방송. 거잖아요. 이 공영방송의 이사수가 각각 달라요. 네. KBS는 11명, MBC 9명, 네. EBS 9명이거든요. 이 숫자를 15명으로 KBS는 그다음에 MBC는 13명으로 늘리는 숫자를 늘리는 거예요. 숫자를 늘린다. 일단 이사의 숫자를 늘리고요. 그중에 이제 대부분 국회 추천해서 임명이 됐거든요. 네. 7대4, 6대3, 뭐 7대2 이렇게 네. 있어요. 근데 요거를
각각 6명, 5명. 그러니까 KBS는 6명만 국회에 추천하고 MBC는 5명만 추천하게 하는 거죠. 그러니까 국회에 추천하는 숫자를 줄이고 다른 데서 추천하도록 만드는 거예요. 네. 예를 들면 뭐 법률 변호인 단체 예컨대 대한변협. 예. 뭐 예컨대 그렇습니다. 그다음에 뭐 학계 네. 그리고 또 하나 시청자위원회 이런데 노동자 단체 이런 데서 추천을 하게 하자 이게 이제 주 내용이에요. 근데 지금 문제는 뭐냐면 저는 개인적으로 이 법안에 대해서 약간 이제 그 의문을 갖는 것 중에 하나가 뭐냐면 네. 이게 이제 변협이 그러면 제가 물어볼게요. 변협은 뭐 진보냐 보냐 얘기할 수는 없지만 꼭 진보적으로 볼 수는 없잖아요. 아니죠. 진보적으로. 시청자위원회 누가 임명합니까? 사장이 예, 임명합니다. 예. 그럼 사장이 박장범이에요. 시청자위원회 구성이 어떻게 되겠어요? 박장범 사람으로 되죠. 학계 예. 방송에서 방송계 학계가 큰 게 3개가 있는데 그중에 2개는 저는 보수적이라고 생각합니다. 아. 근데 이런 데서 추천한 게 과연 뭐 진보냐 보냐 가르는 게 좀 그렇긴 하지만 좀 성향이 진보적이고 좀 개혁적인 사람이 가기보다는 제가 볼 때는 보수적이고 좀 개혁의 반개혁적 인사가 갈 가능성이 높아지기 때문에 저는 이 추천 단위에 대해서는 약간 논의가 필요하다고 생각해요. 필요하다. 이대로 가는 것보다는 네. 제 개인적인 생각이지만 그래서 너무 이걸 빨리 밀어붙이려고 하고 있는데 과방위도 좀 속도를 좀 조금 멈추고 이 추천 단위에 대한 논의를 좀 더 깊이 한다고 저는 개인적으로 생각합니다. 이 방송 3법이 많이 시행되면 박장범 나가야 됩니까? 방송 3법이 시행되면 이사를 새로 구성하게 되고 거기서 사장을 선출하기 때문에 네. 임기에 논란이 있긴 하지만 나갈 가능성이 높아지죠. 안 나가도 또 때면 어떡해요? 그럼 이사회에서 회의만 돼요. 아, 이사회에서 회의만 회의만을 되고. 내면 되거든요. 예전까지 예. 지금까지 정권 바뀔 때마다 KBS 사장을 바꾸는 방식이 뭐였는 줄 아세요? 일단 이사를 바꿔요. 네. 이사가 원래는 아까도 말씀드린 여당이 유리하게 구성이 돼 있다고 그랬잖아요. 이사들을 바꾸고 나서 이사에서 회의만을 내고 회의만을 내면 그걸 회의미 처리가 되고 대통령이 그걸 회의만을 결재하면 나가게 돼 있는 거예요. 아하. 이재명 대통령이 지금 대통령 언론사 사장단 만찬에서 네. 권력이 언론을 장악한 일은 없어야 된다. 네. 뭐 이렇게 얘기하면서 방송 3법에 대한 의견을 또 묻기도 했다고 해요. 그렇습니다. 그래서 이제 방송 3법에 대해서 네. 왜냐하면 언론사 이제 사장단이니까 물어봤는데 여기에 대해서 이제 여러 의견들이 좀 있었던 것 같아요. 네. 그러면서 이제 법적 근거 없는 여야 정치권 공영방송 이사 나눠먹기를 근절하기 위해서 노력해야 된다는 취지로 얘기를 했고요. 임명 방식을 개선하자는 취지의 방송 뭐 예를 들면 방문진법, 교육방송공사법 이런 부분들 일부 개정을 하겠다는 얘기도 했어요. 근데 아까도 말씀드렸지만요, 요건 수기가 좀 필요하다고 저는 생각해요. 네. 왜냐하면 이 추천 단위의 문제가 논란이 되면 정말 산으로 가는 경우가 생길 수 있거든요. 그래서 추천 단위를 좀 더 꼼꼼하게 따질 필요가 있겠다. 네. 물론 정치권이 100% 추천하는 것에든 뭐 손볼 필요가 있다고 생각해요. 그러나 추천 단위가 좀 더 공정하고 객관적인 분들 또 방송의 공정성을 지킬 수 있는 이런 역량을 갖고 있는 분들이 들어갈 수 있는 구조로 바꾸지 않으면 원래 의도했던 바와 다르게 다른 방향으로 갈 가능성 위험성도 있다고 생각합니다. 자, 또 다른 이건 공영은 아닙니다. 민영 지금은 YTN. 민영이 됐죠. YTN 얘기 좀 네, 해볼게요. YTN의 김백 사장이 이 방송 장악 논란 관련해서 네. 이 범죄와 악마를 좀 과도하게 하고 있다. 이렇게 비판을 했다고 참 하던데 어처구니가 없습니다. 뭐 어떻게 동의하십니까? 동의 안 하죠. 아니 그러면 YTN이 김백 사장 체제 즉 유진으로 넘어간 뒤에 유진 네. 인수를 했잖아요. 그 뒤에 YTN의 논조를 보세요. 어떻게 되는지. 논조가 어떻게 되고 있냐고요. 거기서 쫓겨난 사람 중에 대표적인 사람이 박지훈이잖아요. 저는 그날 쫓겨났어요. 근데 좀 놀랍게도 YTN 라디오를 이렇게 하고 있었는데 네네. 김백이 이 대표이사인가 이 사장으로 임명되고 1시간 만에 하차 통보를 받았습니다. 이거 뭐 이건 거짓말 아니고 진짜입니다. 그러니까. 그 다음 날 그만뒀어요. 예. 그리고 이 민영화 과정에도 불법적인 논란이 많아요. 네. 아까 제가 예전에도 한번 말씀드린 것 같은데 원래 이게 마사여거 한전 KDN인가? 네, 맞습니다. 거기서 갖고 있었거든 주식을. 네. 그 주식을 각각 따로 갖고 있었어요. 그러면 회사 입장에서 이익을 내려면 어떻게 해야 돼? 주식을 각각 따로 팔아야 돼요. 그렇죠. 그래야 더 높은 가격으로 맞아요. 주식을 팔 수 있어요. 네. 근데 이거를 방통위에서 합쳐가지고 팔았어 한 군데 유진이라는 회사에. 그러니까 결국 이 두 개를 합치게 되면 가격이 떨어지게 돼 있어요. 당연하죠. 예. 그리고 대주주가 되려고 하면 양쪽 주식을 다 사야 되니까 더 많은 돈을 주고 이걸 사야 돼요. 근데 이걸 근본적으로 싸게 살 수 있도록 길을 열어준 거잖아요. 이거는 배임 혐의예요. 회사에 손해를 입힌 거예요. 이건 수사가 필요하다고 보여지고 2인 체제에서 했어요 그때도. 그래서 이건 불법 논란이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이건 국정감사를 하든 아니면 수사를 해서 그 당시에 있었던 방통의 모든 결정 즉 YTN이 유진으로 넘어가는 과정에서 불법적인 요소가 있는지 없는지를 살펴봐야 돼요. 이건 수사가 반드시 필요하고요. 국정감사를 통해서라도 그 당시에 불법적 요소가 있었는지 없었는지 밝혀내고 처벌해야 한다고 생각해요. 그리고 무효화시켜야죠. 공영방송처럼 운영하다가 갑자기 유진이 들어온 바람에 이게 어떻게 됐냐고 YTN이 공정했나요?
제가 볼 땐 공정하지 좀 않다고 다른 얘기긴 보이거든요. 한데 YTN 출연한 적 있습니까? 없습니다. 언제부터요? 넘어간 뒤에 유진으로 저도 마찬가지로 잘렸습니다. 유진 이게 뭐 하는 겁니까? 김백 사장 이후로 근방에 근방에는 뭐 딴 것 때문에 그러니까 가긴 하는데. 대표적인 사람 여러분 요즘 YTN의 출연자들 보세요. 보수는 뭐 국민의힘이나 이쪽에 있는 분들이 오잖아요. 진보는 누가 온지 해서 정의당 출신. 그다음에 뭐 예전에 이낙연 전 대표가 가까웠던 새로운 분들 미래, 뭐 이런 그렇죠. 분들이 주로 출연하시더라고. 가짜 왜 그러는 거예요? 분들. 네. 알겠습니다. 그렇게 해야 된다고 봤나 봐요. 그러니까 이게 공정하냐고요. 이게 공정하게 해야지. 왜 그래? 알겠습니다. 자, 오늘 말씀 여기까지 듣겠습니다. 최진봉 교수와 함께했습니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유튜브 구독하고 실시간 채팅과 댓글을 남기시면 매일매일 7천 TTCO를 드립니다. 참여 방법은 통통물 어플을 다운로드하고 회원가입과 로그인을 해주세요. 마이페이지에서 나의 회원 고유 번호를 복사해주세요. 유튜브 구독 후 실시간 채팅이나 댓글창에 고유 번호를 한 번만 입력하면 준비 끝! 지금 유튜브 채팅과 댓글 쓰기 참여하고 실천 TTCO 받아가세요.